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지를 드린 대로 중대 경희대 외대입니다. 중경외근인데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논술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를 지칭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6개 대학으로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쌤들이 수업하시는 아니면은 지금 설명회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연대부터 인서울권까지 전체 대학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학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어머님들한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경외건으로 만들었고 시립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경외건이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아마 그 수시를 준비하실 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정시입니다. 제가 그 강남대성에서 한 4, 5년 가까이 이제 서울대반 그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시 상담을 해마다 100명 이상씩 해봤기 때문에 정시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를 준비하실 때 정시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그 정시 수능으로 외대 정도 갈 수 있다면 수시에서 외대를 쓸 필요는 없죠. 쓰거나 아니면 그 이상이거나 이제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6평, 9평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경외건은 중대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 흐름을 봤을 때 건대 정도면 러프하게 봐서 한 2등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올 2등급이면 건대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건대 상경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하나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외대 같은 경우도 1등급 하나에 2등급 3개 정도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올 2등급도 외대 갈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대나 경희대 정도는 1등급 2개 정도가 정시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정시랑은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시로 가는 대학 이상을 가는 것이 수시다라고 보시고, 어떠한 경우에든 그렇기 때문에 수시 논술은 의미가 있죠. 일주일에 4시간만 투자하면 정말 4시간입니다. 그 이상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4시간만 투자하면 우리는 연대, 연서, 성한, 이 중경위시, 중경외건 이렇게 다 응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 그 수업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그 준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정확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조금 늦었죠. 물리적인 양은 좀 늦었습니다. 정확히 설명드리면 공부량에 비해서.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작년 같은 경우도 9월달에 시작했던 학생 합격하고 10월달에 시작해도 합격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하지만 상대적인 시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혹시 아이가 아직 준비 안 했다 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7월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논술 많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림논술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17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고, 현재 강남대성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10년 넘었죠. 11년 됐습니까? 현재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시대 이제 의학논술 중에 그 자연계죠. 근데 문과 논술 시험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그리고 울산의대, 요 3개 대학인데 일부 대학은 또 폐지도 합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대인지에서 의학논술, 문과논술 담당하고 있고, 자, 김행 편입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연고대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논술로 편입을 합니다. 연고대 편입 논술을 지금 현재 편입 논술 쪽에서는 제가 전국 1타입니다. 해서 13년째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그 경찰대 언어논리라고 있어요. 편입에도 여기도 지금 이제 작년에 생겼습니다. 원래 2년째인데 하고 있습니다. 메가로스쿨에서도 10년 동안 진행했었고 2018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로스쿨 논술은 그만뒀습니다만,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 논술은 일단 전체 한번 다 훑어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논술은 누구보다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그 수시 논술 준비하실 것 중에 첫 번째 확인하실 것은 이제 최소한의 조건들. 자, 일단은 최저학력이 중요하죠. 경희대하고 건대가 비슷합니다. 2합 5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2등급이라는 건 좀 어려운데 2합 5라는 것은 2개 2, 3이죠. 2, 3. 2, 3인데 탐구가 하나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두 과목 중 하나가 9등급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1등급, 2등급 하나가 있으면 높은 과목을 탐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대는 3합 6인데 이거 조금 어렵죠. 2, 2인데 평균 2등급 3개 아니면 1, 2, 3 다 되죠. 외대는 이제 2합 4고 약간 골고 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탐구 하나만 반영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이유가, 학생들이 탐구 2개 중에 하나는 1등급이거나
2등급은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70점대만 나오면 3등급 되니까 최소한 2등급, 3등급만 있어도 되고 탐구 하나가 만약 1등급이 나와버리면 뭐 나머지 4등급이어도 2합 5는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2합 5나 2합 4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생들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 반영 비율인데 최근에 와서 논술 100%가 많아졌죠. 금년에는 그 이화여대, 경희대가 논술 100%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성대가 논술 100%고 건대도 논술 100%죠. 연대는 옛날부터 논술 100%였고 한양대도 논술 사실상 100%입니다. 내신 들어갑니다만 그건 교과가 빠지고 비교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20%. 그래서 혹시 논술 100이 아니어도 우리 아이 내신이 좀 부족하다. 4등급, 5등급이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중대 보시면 70%니까 30%가 교과 아니에요. 10%는 비교과입니다. 20%가 교과입니다. 그랬을 때 1등급, 7등급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0.32가 나옵니다. 1등급과 7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1, 2등급이나 1, 2, 3등급이나 큰 차이,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겠죠. 7등급이 0.32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그나마 좀 많이 반영한 중대가 그렇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도 1에서 5등급까지가 0.7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자면 최저가 일단 중요한데 그 최저도 탐구 하나 반영하는 경희대, 건대, 외대 정도면은 충분히 할만하다 그랬죠. 할만하다. 학생들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겪어본 학생들 탐구 하나 정도는 1, 2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더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더 좋겠죠. 무한한 가능성 우리가 열어두고 오늘은 일단 최저 기준에 맞춰서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대는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되는데 2등급 3개. 그래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학교라는 게 우리가 6개를 쓰잖아요. 6개를 쓰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좀 상위권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장하는 학교가 성대, 한양대 정도는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대, 한양대는 또 체제가 없어요. 이 학교가.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다. 성대는 체제가 있죠. 참. 연대, 한양대 정도는 체제가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학교는 레벨은 높지만 체제가 없는 학교들 등등 활용하시면 논술 6개 대학은 굉장히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경쟁률의 허화시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형식적인 경쟁률 보시면 높죠. 40대, 50대 정도, 70대. 하지만 실질 경쟁률 한번 보십시오. 46대 1인데 국문학과 중대 4.9대 1입니다. 경영학과는 49.1대 1인데 7.4대. 경희대 중문학과 40대 10대 1, 정형외과 71대 1인데 29대. 자, 이 실질 경쟁률은 대부분 뭘 말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최저 학력 충족자, 그죠? 최저 학력 충족한 학생 플러스 그리고 그 응시생, 그죠? 그래서 실제 형식 경쟁률에서 최저 탈락자와 미응시생을 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엄청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경쟁률을 갖다 놓고 보통 수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높은 경쟁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입시기관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학교가 직접 이런 발표를 했고 다른 학교도 한번 볼까요? 외대 같은 경우도 엘트 인문 쪽에 가장 인기 학과죠. 경영 사회 쪽에 가장 인기 학과죠. 40대 1, 60대 1 하지만 그 실질 경쟁률은 15대 1, 15대 1. 그죠? 자, 건대는 조금 다릅니다. 건대는 학교 발표 자료가 어떻게 나냐면은 이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로 발표하지 않고 최저 학력 충족률로 발표합니다. 최저 학력 충족률로 발표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최저 학력만 확인했기 때문에 실질 응시생까지 고려하게 되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건대는 최저 학력 충족만 발표하니까 조금 높게 보이죠? 높게 보이죠. 그래서 그 차이 정도만 고려하시고 그래서 그럼 중경외건에서 보는 논술 어떤 것일까? 자, 이런 겁니다. 어머님한테는 직접 이 공부가 학생한테 보여드릴 필요가 수업 때 제가 학생한테 수업하는 내용이긴 한데 어머님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거니까 이게 막연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뼈대가 있습니다. 중대 1번 문제 전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흔히 사자 비교 그럽니다. 자, 가라에서 나가 고민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 도달한 새로운 인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걸로 논술하죠. 이게 논술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적당한 우리말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기 외대 2번에 나와있던 정치성의 특징을 비교하고라는 비교 있죠. 요 비교하라는 말로 된 요 문제나 중대 1번 요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신기하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잠깐 그 뒤 화면을 가보시면 이게 답안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이 쓰여요. 비교는 크게 보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공통점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공통 주장과 공통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공통점은 다시 공통주장 공통 항목인데, 그 항목에서 이렇게 ABC라는 게 비기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갑식과 김태희를 이제 비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것 같아요? 이갑식과 김태희를 비교하자면, 이갑식의 나이, 직업, 학력 나오겠죠? 그럼 김태희의 나이, 직업, 학력. 예, 그런 게 여기서 ABC입니다. 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요것을 기준으로 가나다를 정리합니다. 이게 비교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걸 알고 다시 한번 보시면 요 문제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나가 고민하는 내용, 도달한 새로운 인식. 보이죠? 그래서 나가 고민한 내용과 도달한 인식, 요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비교다. 그 같은 문제가 아까 외대하고 중대 1번하고 단지 답안 분량이 좀 다르고 그런 몇 가지 다른 게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교 분석형. 지금 중경 외건에서는 중대 1번 문제, 외대 1번 문제가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또는 2번입니다. 두 번째 이제 관점 분류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희 인문하고 외대 하고 나옵니다. 보시면은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경희 인문 문제고 외대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은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이게 들어가 있죠? 분류와 요약이 들어갑니다. 분류와 요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분류와 요약을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관점 분류형. 요거는요, 놀랍게도 성균관대 1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완전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성균관대 1번 문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또 답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머님도 갖고 계시는 그 프린트물에도 같이 따라가시면 그대로 거기 복사되어 있으니까 요 화면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것도 분류하고 요약하잖아요. 그래서 분류라는 게 들어가고 요약이라는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류라는 말을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답안 쓸 것인가 약간 별개입니다. 그래서 요 분류 요약도 요 각각의 특징들을 잡아가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약할 때도 이제 가나다, 다람을 이렇게 정리하겠죠. 그래서 제가 논술을 늘 강조해 드리는 것이 객관식이다라고 하는데, 객관식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단시간에 쉽지가 않죠. 우리가 소설이나 문학 같은 어떤 창의적인 걸 쓸 때는 논술은 절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의적이면은 논점 이탈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대표 논제인데, 이거는 이제 연대부터 그 아래 모든 대학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 평가형 그럽니다. 경희 인문, 중대사회, 건대사회, 물론 외대도 나옵니다. 이건 나오는데, 이런 문제 특징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만히 보시면은, 자, 평가하라 그러죠. 그리고 비판하라 그러죠. 여기도 또 분석하라 그러죠. 이거는 항상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의 시각에서 가와나, 그죠? 여기는 또 라를 토대로 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땡땡을, 이거는 가나를 참고해서 다를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적용 분석 구조 그럽니다. 적용 분석 구조 그러고,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설명, 하주, 평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은 해석이고 평가는 타당, 부당입니다. 그런 것만 좀 다르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디테일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넘버 3죠. 그래서 크게 봐서는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턴별로 준비하면, 학교별로 준비하면은 충분히 다 커버될 수 있다. 우리가 논술은 답도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갖고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느낌입니다. 알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논술은 객관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요 구조는 이런 식입니다. 전 주장을 써요. 자, 가에 의하면 나는 땡땡땡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시 답안 문장입니다. 실제 이런 답안이 들어갑니다. 학생은 실제로 제시문을 분석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빈 칸에다가 답을 채워놓으면 돼요. 땡땡을 근거로 땡땡을, 땡땡을 근거로 땡땡을. 자, 그 다음에 이유. 대상 제시문 활용한 이유 만들기 이렇게 적혀있죠. 자, 가에서 나를 그랬잖아요. 그럼 가에서 나를 그러면은 가는 근거 제시문 그러고 나는 대상 제시문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에서 나는 땡땡땡 의미다. 첫 문장. 두 번째는 왜냐하면 제시문 나는 땡땡을 땡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근거 제시문. 자, 이는 가에 따를 때 땡땡이라는 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자,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그럽니다. 상술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갑니다. 이거 상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 지문
한 번, 근거 지문 한 번. 그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을 어머님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암기를 시켜요. 주, 이, 근상 그러면서 기본 5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문장 5, 60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칸을 채울까라고 하는 생각 들겠지만 한 문장 5, 60자니까 250에서 한 300자 정도 나오죠. 자, 250, 그쵸, 맞죠? 200, 300자. 요런 단락 3개입니다. 그러면은 1000자가 만들어지겠죠. 요런 단락 2개면은 5, 600자 만들어지겠죠. 연대 1번, 연대도 문항도 600자 쓰잖아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경희대가 원래 좀 문장이 좀 분량이 조금 늘어났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답안 분량 500에서 1000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의 논술 답안이고, 학생들은 본인의 주관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가할 때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제 시험에 나온 내용 갖고 합니다. 세 번째, 논술은 예측 불가능한 문제일까? 이제 보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겠죠? 연대 유형 보시면요. 비교, 설명, 평가, 도표에서 수리 논술. 수리가 나오는 학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는 이제 전 계열 다 나오고 성대는 수리가 없죠. 분류, 설명, 평가, 도표에서 비슷비슷합니다. 중대 유형도 사자 비교, 설명, 평가, 수리 논술. 자, 상경에만 있죠. 연대는 다 있고 상경에만 있는데 상경에만 있는 수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경에만 있는 학교가 있고 사회만 있는 학교가 있어요. 사회만 있는 학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대 또 하나 들어가니 오타가 한 번 더 반복이 됐네, 그죠? 예, 그래서 외대는 수리가 없어요. 잘못 들어갔네요. 외대는 수리가 없습니다. 외대는 수리가 없습니다. 도표가 있지 수리가 없어요. 요 외대 부분하고 중대 부분은 뭔가 복사 붙이는 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제4강. 자, 그럼 독서와 쓰기 경험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1, 2학년 때 시간 많을 때 내공을 쌓을 때는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는 그 모든 논술은 패턴 공부하는 방법이 4가지예요.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시험장에 갈 때까지 요걸로 무한 반복 연습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내용이다. 요 내용 싸움이 논술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제 특징은 이제 논제 아까 봤었잖아요. 비교냐, 뭐 설명이냐, 요약이냐, 분류냐, 그죠? 도표냐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답안 구조는 답안의 형식적 틀입니다. 이것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고 들어갑니다. 논술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보셨죠? 비교 답안, 분류 답안, 그죠? 비교 어디 나왔었죠? 중대 1번, 그리고 외대, 그리고 분류 어디서 나왔죠? 경희대, 성대 똑같게 나온다고 그랬죠? 성대, 경희대. 자, 성대 1번, 경희대 인문 1번, 그리고 외대 1번.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분류 문제. 우리나라 3군데에서 그렇게 나와요. 경희대, 그리고 성대, 외대. 그리고, 분석 방법은 내용적인 부분, 감점사. 이 4가지 포인트만 알면은 논술 문제 끝납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 독해 싸움인데, 독해는 학생들 다 합니다. 비문학 독해보다 쉽습니다. 비문학 독해가 더 어렵습니다. 비문학 독해로 이미 오랜 세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한 첨삭 예시입니다. 이렇게 첨삭이 진행됩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깔끔하게 쓴 겁니다. 현실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 깔끔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에 학생한테 이렇게 총평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금, 중기 한국논술 같은 경우는 타임교 홀딩스에서 개발한 M테스트라는 별도의 성적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강사가 첨삭하고 나서는 그 결과물을 입력을 합니다. 첨삭은 곧 어떻게 보면은, 채점이죠. 그래서 학생한테는, 강사는 채점하고 있는 거죠. 학생은 첨삭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 학생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술 공부 한번 총정리해 볼까요? 학교별로 중대는 요약이 잘못 들어갔죠. 비교입니다. 비교.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설명, 평가, 그리고 수리 논술 나옵니다. 도표는 없습니다. 도표는 없는데 상경만 수리 나오니까 혹시 수리 논술 부담이 되면 상경 안 쓰면 됩니다. 알았죠? 굳이 상경 쓸 필요 없죠.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상경 쓰는 게 유리하겠죠. 오히려 수리 논술은 수학과 밀접합니다. 이게 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경희대 준비하죠. 경희대는 이제 분류가 나왔고 비교가 나오고 평가가 나오고 설명 나오고 그죠? 평가는 설명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역시 경희대 사회계열 쪽에 수리가 나옵니다. 인문은 수리가 없어요. 수리가 사회계열만 수리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는 비교 나왔죠. 비교가 나오는 학교가 지금 중대하고 이제 외대하고 저기로 가면 연대가 비교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 평가는 다 나온다 그랬죠. 대한민국 모든 대학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술로 건대가기. 자,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 설명, 평가 또 건대는 비교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역시 건대도 수리가 나옵니다. 상경에서.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뭐가 멋있는 게 올라왔었는데 사라졌죠. 마지막 마무리가 그죠?
제가 엔딩을 멋있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끊어져서 한번 다시 올려봤습니다. 네, 그 설명은 그 책에 제 설명보다 훨씬 상세한 자료가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 제 연락처 적어드리겠습니다. 학원에 전화하면은 안 알려주니까 연락처도 엔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수업을 할 때가 많아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바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요 끝나고 그 1대1 그 면담 시간을 가질게요. 질문 시간 가질 테니까 그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되고, 지금 혹시 궁금하신 거 제 기억에 잘 질문을 직접 하실 때는 또 개인 아이들 정보가 있으니까 마치고 저랑 같이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걸음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래서 4시간 국영수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턱없는 시간, 반대로 말하면 아주 효율적인 공부죠. 아주 효율적인 공부입니다. 지금까지 안 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그렇다고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합니다. 충분합니다. 학교학생들 7, 8월부터 공부하는 학생들 속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1, 2월달에 준비했다면 더 좋죠. 그게 절대로 한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부터 하셔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논술은 업그레이드 용도입니다. 정시로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든 가겠죠. 논술은 그보다 더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논술 공부는 얼마든지 투자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월 여름 방학 특강 때부터 여기 중경 외건으로 저는 수업을 할 겁니다. 강의 있으면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